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어제 광주에 간 이준석 전 대표가 한동훈 장관을 또 언급했습니다. 갑자기 용호상박이란 얘기까지 꺼내면서 자기만의 세상에 심취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아직도 잡범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야당 대표로 보는지 평가를 지켜봐야 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정치할 자세도 안 된 사람인데요. 아무튼 저렇게 미래 경쟁자 타령하면서 본인 특유의 엄프를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 네이버 댓글에서도 오죽하면 국힘에 들러붙은 빈대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면서 내부에서 계속 싸움이 커지고 있고요. 한동훈 장관의 팬들이 요즘 온라인상에 열심히 댓글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놓고 저들은 민주당을 향해 팬덤 정치 타령했던 거 정말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준석 전 대표는 12월 27일까지 지켜보고 신당 만들겠다, 3만 명 넘게 본인에게 힘을 보태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에 한 기사가 나옵니다. 안철수는 이준석 징계로만 4만 명을 모았다. 한마디로 저건 아무 영향가 없는 거품에 불과하단 겁니다. 국힘 김용남 의원도 김기한 리더십을 건드리면서 지금 리더십 불안의 책임은 당 지도부에 있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이준석 신당을 만들 경우 파급력은 미지수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천하람 위원장이 현역 20명 합류를 내다본 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준비 기간이 필요한데 최종적인 총선일 기준으로 20명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던졌고요. 더 나아가 강신업 씨는 이준석 출마하는 것에 무조건 출마하겠다, 지금 연락망 구축, 온라인 버스 920대, 이런 얘기들은 전부 자기를 좀 봐달라는 협박성 구걸이란 거고요. 이준석을 강제 은퇴시키겠다, 최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와 관련한 글을 올리고 있는데요. 본인의 주특기인 건의수호에 집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뿐만 아니라 원희룡 장관은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를 거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천 계양을로 가는 방안을 가까운 사람이 제안하자 원희룡 장관도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의도에는 도대체 왜 이렇게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욕망에 그저 끌려다니는 걸로밖에 안 보이고요. 이해로도 앞서 말씀드린 한동훈 장관, 그리고 추경호, 박민식, 김은혜 등등 총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물 가지고 말 같지도 않은 장난질 언플만 할 게 아니라 정책에 대해서 논쟁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횡재세로 찬반에 불 붙었다, 이게 앞선 내용들보다도 차라리 훨씬 나은 내용 아닙니까? 민주당에선 금융권과 에너지 기업에 대한 횡재세 도입으로 새로운 제안을 했었죠. 당장 이재명 대표도 국민 70% 이상이 횡재세 도입을 찬성한다, 해외 사례도 들었고요. 앞서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은 초과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담금을 징수하는 횡재세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죠. 그러자 국힘에선 이건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이다, 이런 식으로 또 반대를 하고 나섰는데요. 본인들이 김포서울 편입을 얘기하고 공매도 건드리고 이게 포퓰리즘 아닙니까? 이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엉망진창 청년 예산도 반드시 손봐야 됩니다. 국회 설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업, 실질적 취업률 제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 이런 건 바로 잡겠다는 거고요. 청년 내일채용 공제,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 양성 및 중소기업 인력 양성대학 지원 사업,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 이런 걸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선 청년 일자리 예산은 깎고 체험형 인턴만 늘리려고 하니 청년 일자리가 무슨 천장에 매달린 굴비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안정적으로 직무 경험, 자산을 쌓을 기회를 뺏어놓고 그냥 인턴 체험에 만족하라, 이런 건 정부의 무책임입니다. 민주당에선 청년들을 겨냥한 정책, 캠페인, 간담회를 추진한다고 하죠. 지난주에 이재명 대표가 청년 3만원 교통패스도 언급했었고요.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여기서 더 나아가 더 과감한 정책 제안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익표 원내대표의 약속인데요. 이동관 탄핵안,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방금 전 최고위에서 최상병 수사 외압 관련한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걸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부인해온 국방부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물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진희 당시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이 장관의 출장을 수행하면서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에게 연락해 사건 축소를 주문했던 것입니다. 해당 텔레그램 대화는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종원 전 해병대 수사단장 재판에 제출된 자료를 통해 알려졌는데, 박 군사보좌관은 수사단장은 법무관리관 개입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수사단장에게 가한 외압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해병대 사령관에게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 의뢰, 지휘 책임 관련 인원은 징계로 하는 것을 검토해달라는 지시성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군검찰이 첫 공판기일을 앞둔 박종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재판에 제출한 130개 증거 목록을 확인한 결과 자신들의 주장에 반하는 증거는 누락시켰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군검찰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등 대통령실 관계자의 진술서, 김계한 사령관이 국방부와 통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비아폰 캡처 화면은 물론 항명 증거 자료라며 자신들이 경찰로부터 회수한 해병대 조사 보고서마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 측은 기록을 다 내면 대통령 개입 흔적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군 검찰이 외압 의혹은 숨기고 항명만 증명하려 할수록 외압 사실이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증거와 정황들이 모두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사건 은폐, 축소 시도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 의혹의 당사자들은 승진하면서 유가족과 국민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5년 임기에 불과한 정권이 죄 없는 군인의 억울한 죽음을 영원히 은폐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해서는 안 됩니다. 특검법 처리와 국정조사에 즉각 응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과 여당의 반성과 태도 변화를 촉구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한 군인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한 감사원의 불법적 정치 편향적 행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과정의 불법과 재정낭비 의혹을 밝혀달라는 취지로 청구된 국민감사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음에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4번이나 감사 연장을 거듭하면서 400일이 넘도록 감사 결과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망가뜨린 주범인 유병호 사무총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감사 방해를 위한 부당한 압력을 가한 의혹이 제기되어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에 대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데 공수처의 소환 요구를 5번이나 무시하면서 12월에 출석하겠다는 일방적 통보로 사법체계를 마음대로 유린하고 공직기관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전현희 전 위원장에게는 국정감사 당일 출석 요구를 해놓고 출석을 못하자 감사방해죄로 대검의 수사를 요청한 사례에 비춰보면 유병호 사무총장의 행태는 내로남불의 전형입니다. 권력의 잘못을 밝히는 감사는 눈치를 보며 전례 없이 뭉개고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는 갑질하듯 무시하는 독선과 오만 방자함으로 감사원은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국민이 요구한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불법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조속히 발표해야 합니다. 공수처는 유병호가 감사원을 망가뜨린 데 이어 사법체계마저 흔들려고 하는 이러한 행태를 법이 부여한 권한을 동원해 엄정하게 수사해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비리는 숨기고 이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보복감사하는 망가진 감사원을 바로잡고 그 책임자들에게 반드시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